안녕하세요. 우리에게 채찍은 없어 당근 분야의 당근님들. 저는 7년차 참작자, 작가 서늘한 여름밤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동영상을 업로드를 못했잖아요.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프리랜서는 아파도 휴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프면서 막 마감이 밀리기 시작하고 동영상도 업로드 못하고 이러면서 진짜 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확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직장인, 프리랜서, 사업가 이 세 가지를 모두 경험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프리랜서로 사는 마음과 프리랜서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사는지, 프리랜서로 롱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7년간 생각해온 꿀팁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직장인, 사업가, 프리랜서 이 세 가지 제가 경험한 것들을 비교를 해볼게요. 직장인은 조직 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조직 생활에 잘 맞는 사람이 아니어서 직장을 퇴사하게 됐고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직장인의 장점이라면 역시 나를 뒤에서 받쳐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 이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관성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단, 이 장점은 퇴사를 하고 나서야만 깨닫게 된다는 게 함정인 것 같아요. 저도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이 뭐가 좋은지 몰랐거든요. 그냥 하나의 부품처럼 돌아가는 것 같고, 근데 그 부품 하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단점이자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더라고요. 두 번째, 사업은 제가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저는 사실 심리 상담을 직접 하기보다는 심리 상담을 알리고 유통하고 마케팅하는 업무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업무를 주는 회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사업의 장점은 역시 자율성.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거,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간과했던 건 제가 조직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만든 조직에서도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도 약간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동영상에서 보실 수 있어요. 세 번째, 프리랜서도 물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하지만 보통 1, 2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료라는 개념으로 계속 같이 가는 프리랜서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메일로 소통하고 일을 받아서 하는 편이에요. 프리랜서의 장점이자 단점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혼자 일할 수 있다는 점, 대신 외로워요. 동료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프리랜서 하면 다들 돈을 잘 못 벌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진짜 프리랜서마다 완전 천차만별이겠죠. 근데 창작자로서만 말씀드리면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입이 고정적이지가 않고 되게 일이 많이 몰릴 때가 있고 일이 되게 없을 때가 있고 이거는 근데 모든 프리랜서 분들이 거의 다 공감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일들의 어떤 공통점을 살펴보면 직장인과 사업가는 조직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직 생활이 안 맞아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도 결국 조직이고 내가 조직의 일부가 아니라 조직을 이끌어갈 장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1인 사업가가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 명과 팀을 꾸려서 맞는 사람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조직 문화를 과연 다른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사업가는 이 실무를 하면서도 또 조직을 꾸려가야 되는 이 두 가지 태스크를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두 번, 세 번, 네 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업가와 프리랜서의 공통점은 역시 자율성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일을 내가 벌리는 걸 좀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업가나 프리랜서가 어느 정도 잘 맞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정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돈을 못 벌더라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프리랜서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프리랜서는 그나마 하기 싫은 일들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율권이 좀 더 있다고 저는 느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저는
주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창작자 프리랜서라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프리랜서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특히 저처럼 특정 포탈에 뭐 연재를 하거나 이런 고정 수입이 없이 그냥 본인 개인 SNS에 업로드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갖고 먹고 사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리고 얼마를 버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경우에 한해서 저 같은 경우는 요새는 광고가 좀 주 수입원이 된 것 같아요. 인스타에 보면 제가 가끔 광고를 올리잖아요. 그 광고 혹은 책 리뷰들 제 수입의 대부분이 그 광고로 들어오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강연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강연, 광고 수입 이 두 가지가 저의 주 수입원인 것 같고 책은 진짜 돈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책을 내서 먹고 살겠다? 이거는 정말 상위 0.01%만 가능한 정도인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책을 내서 먹고 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강연을 할 수 있을 만한 주제로 책을 내시고 그걸로 강연을 해서 먹고 사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강연을 할 만한 책을 많이 못 낸 게 너무 한탄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음번에 낸다면 정말 제가 강연을 할 수 있는 주제로 책을 내고 싶어요. 출판사 여러분, 저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컨택 주세요. 그래서 얼마를 버냐라고 한다면 프리랜서들도 수입이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도 월 평균 한 200에서 300 정도를 벌 수 있을 때 그냥 제 회사를 퇴사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내가 그냥 내 한 몫 먹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이거는 1년의 평균치라서 정말 많이 버는 달도 있고 거의 뭐 한 3, 40만 원 버는 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복이 되게 심해요. 근데 저는 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불안정성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이제 마음의 배짱이 생겼거든요. 근데 월급을 되게 오랫동안 따박따박 받아오신 분들은 그런 경제적 불안정성? 어떤 달에는 되게 많이 벌렸다가 어떤 달에는 되게 조금 벌리고 그 다음 달에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을지 모르는 삶이 되게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리랜서로서 하루에 얼마나 일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이제 7년차 프리랜서고 보통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짧죠? 직장인들에 비해서.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사실 프리랜서는 고과가 어떤 과정으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결과물로만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래 일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컨텐츠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게 저는 프리랜서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어봤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컨텐츠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신 4시간은 작업하지만 저의 24시간은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 어떤 아이디어를 낼지 생각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되게 적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하는 작업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적게 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계속 직장 일과 프리랜서 일을 병행했기 때문에 이 프리랜서 일에만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일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좀 몸에 뱄기 때문에 지금 전업 프리랜서로 일하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뭐 개인 작업도 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프로 프리랜서들은 진짜 막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딱 맞춰가지고 뭐 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프리랜서마다 다른 것 같고요. 저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좀 자고 싶을 때 자고 꾸준히 운동하고 그런 식으로 제 생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불안정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삶에 괜찮으신 분들은 프리랜서를 하셔도 잘 맞으실 것 같아요. 프리랜서로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중에 1, 2년 차 분들 중에 어떻게 프리랜서로 롱런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제가 프리랜서로 롱런할 수 있었나 생각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무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무리해야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저도 한 첫 1, 2년 정도는 직장을 다니면서 컨텐츠 업로드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때 책 작업도 같이 했고 다양한 일들이 맞물려서 일어났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하면서 작업한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하면은 롱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창작에 자기가 질리게 돼요. 그래서 자기 창작물을 사랑하지 못하면 저는
프리랜서로서, 창작자로서 롱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렇게 일을 많이 하세요?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저는 늘 많이 쉬기 때문에 많이 일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 프리랜서는 몸이 재산입니다. 저처럼 아프면 컨텐츠도 못 올라가고 마감도 밀리고 상당히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꼭 잘 쉬면서 특히 건강관리 잘하고 몸관리 잘 하시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아프면 휴가를 낼 수 있고 휴가를 내면 어쨌든 그 일을 백업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프리랜서의 제일 무서운 점은 관성대로 일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항상 자기 일을 찾아 나서야 되고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버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열정과 에너지를 늘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롱런하려면 현실적으로 고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저도 전업 프리랜서를 한 지는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 고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프리랜서로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전업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고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해보고 전업 프리랜서를 하시는 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죠?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7년 동안 정말 많은 SNS 작가들을 보고 많은 창작자들을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3년을 버티면 무조건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을 버티면 그 이상을 하는 데는 별로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아무 베이스가 없다. 근데 창작을 하고 싶고 내 이야기를 하고 싶고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적어도 3년을 버티면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는 자리 잡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롱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프리랜서로 과연 롱런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프리랜서의 목표가 롱런일 필요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프리랜서라는 게 그냥 일시적인 형태로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이드 잡처럼 할 수도 있고 엔잡러처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서 프리랜서로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거는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 굳이 내가 프리랜서로 롱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은 프리랜서로 살고 있지만 나중에는 좀 더 고정적인 직업을 하거나 1인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마음이 가볍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어떨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 동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를 하고 싶은 분들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팁이 있다면 일단 첫 번째는 1년치의 생활비를 저축해 놓고 퇴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프리랜서 첫 1년 차에는 사실 수입이 없을 수도 있고 굉장히 비고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7년 차도 비고정적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1년치의 생활비는 모아놓고 퇴사를 해야지 너무 마음이 쪼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프리랜서를 그만두고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꼭 1년치 정도의 생활비를 저축해 두시고 직장을 그만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를 한 번은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직장 밖에서 어떤 시스템 밖에서 혼자 살아남는 경험이라는 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는 직장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시스템 밖으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프리랜서는 정말 내 맨몸으로 세상이랑 부딪히면서 일을 하는 경험이고 아무런 시스템 없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내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구나를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리랜서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래서 내가 프리랜서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경험일 것 같고요. 다시 직장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정말 나만의 힘으로 나를 먹여 살렸다는 경험은 직장에 돌아가서도 여러분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프리랜서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도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한 번쯤 해보고 싶은 로망일 수도 있는데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프리랜서로 먹고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대부분은 다 훌륭한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고 이 동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볼 정도의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분명히 언젠가는 프리랜서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한번 뛰어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프리랜서로 사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프리랜서로 살게 될 줄 몰랐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모범생이었고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늘 어떤 조직에 속해서 일할 거라고만 상상을 했지 이렇게 혼자서 내가 창작자로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내가 석사 졸업하고 나서 제일 오랫동안 해온 일이 창작 일이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로는 정말 여러분들이 꿈꿀 수 없게 늘 자유롭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엇이 되더라도 혹은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으시더라도 그걸 좀 웃으면서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몸이 재산인 프리랜서니 이제 아프지 않고 몸을 잘 챙기면서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또 만나요. 안녕!